안녕하세요. 오늘 첫 시간에는 그리너리 센터피스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센터피스라는 말이 여러분 어쩌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들어서 센터피스는 식탁 중앙에 놓는 꽃 장식물을 말하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센터피스의 유래는 우리나라 상차림처럼 에피타이저부터 마지막 메인 디시까지 음식이 나오는 것에 러시아식 코스 요리의 문화가 더해지면서부터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코스 요리가 진행되면서 코스 요리 중간중간에 식탁의 가운데가 비는 것이 허전해서 처음에는 그 자리에 장신구나 향신료, 소금, 후추 등 값이 나가는 물건들을 놓아서 그 집의 부와 명예를 상징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그 형태가 점점 변화되어 식탁 가운데에 놓는 꽃 장식의 형태로 정착되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첫 수업 그리너리 센터피스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정신과 의사 선생님과 일반인 수강생분을 함께 모셔서 수업해 볼 건데요. 누구나 VOD를 보고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수업이니까요. 너무 어려워 마시고 이 두 분과 함께 즐거운 수업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프로라노 클래스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그리너리 센터피스를 여러분의 공간에 두면 정신건강의학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제가 여러분께 그런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여기에 오게 되었고요. 네, 이 그리너리 센터피스를 여러분의 공간에 두면 정신건강학적으로 어떤 좋은 점들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아로마 테라피의 효과, 그리고 꽃을, 녹색 식물을 직접 눈으로 봄으로 해서 생기는 뇌파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로마 테라피는 일반적으로 향기를 이용한 치료의 요법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불안이나 우울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대안적인 치료로서 고려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쓰이는 에센셜 오일은 허브의 꽃, 잎, 열매, 수지, 뿌리 등에서 추출한 100% 천연 방향 오일을 원료로 하고 이것을 흡입하거나 몸에 침투시켜서 긴장의 이완, 스트레스 해소 등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클래스에서 사용할 유칼립투스, 세이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호주 시드니에 가면 타롱가주라는 동물원이 있습니다. 이 동물원은 되게 특이하게 자연 환경 그대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동그란 펜스 안에 큰 나무 밑에서 이제 코알라가 계속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코알라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 잠을 자고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밖에 깨어있지 않아서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코알라의 자는 모습을 관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데요. 그때 가이드님이 저한테 이제 설명해 주신 말씀으로는 얘네가 진정작용이 있는 유칼립투스 잎을 주식으로 먹기 때문에 이렇게 자는 시간이 많다고 합니다. 더 많이 아쉬웠는데요. 이후에 수많은 이제 베스 용품에서 유칼립투스 유래 성분이 포함된 이런 제품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코알라가 낮잠을 자던 모습이 연상되는데요. 이러한 유칼립투스는 머리를 맑게 하고 호흡기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항바이러스 효과 등 이제 면역력을 높여서 상기도 감염이나 천식, 폐결핵 등에도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이지와 관련된 영국 격언 중에요. 장수를 하고 싶으면 5월에 나는 세이지를 먹어라 라는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이지는요, 강장작용 외에 신경계통이나 소화기 계통에 약효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향균 및 항염증, 그리고 살균 소독 작용을 해서 각종 염증의 치료제로 쓰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 골관절염이라든지 감기라든지 혹은 정신과적으로 우울증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질환들을 최근에는 염증 반응의 관점으로 보는 학계의 관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소염제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향균제, 즉 항생제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화학적인 성분들에는 간 독성이라든지 아니면 위장관 출혈이라든지 이런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천연 유래 허브 성분의 항염증 기능을 가진 허브들이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중풍이나 손발이 저리고 그리고 심한 운동 후에 피로와 통증이 몰려오게 되면 세이지의 허브 성분들이 완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녹색 식물이 우리 뇌파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뇌파 측정기를 이용해서 식물의 색채와 인간의 심리학, 생리학적인 어떤 관계를 연구한 최근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이제 녹색 식물은 스트레스 해소뿐만 아니라 심리 치료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연구 사례를 보면요, 파키라라는 식물이 있는데 이 식물이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연구해 봤더니 우리가 이 식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에 알파파가 증가하는 데이터가 기록이 됐고, 특히 이 알파파는 정상 성인이 눈을 감고 있거나 안정된 상태에서
주로 나타나는 뇌파인데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벤자민 고목나무를 쳐다보는 것도 이런 알파파를 증가시키는 임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연구 결과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흔하게 여러분 이제 PC 작업실에 있는 방 볼륨의 1.5%, 2% 정도의 공간만 이러한 녹색 식물을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작업자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주의 집중도를 높이면서 혈압을 낮추는 임상적인 결과가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해드리면 최근에 혹시 빌딩 증후군, 이제 sick building syndrome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새집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더 친근하게 여러분께 다가올 것 같은데요.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점차적으로 길어짐에 따라서 실내 공기 순환의 부족과 건축 자재 등에서 오는 오염물질의 흡입을 통해서 두통이나 만성 피로 등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때문에 우리는 실내에 공기청정기라든지 가습기, 이온 발생기 같은 것들을 틀어두게 되는데요. 간편하게 화분 몇 개만 두더라도 실내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특히 식물은 최상의 공기청정제로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유해 전자파나 공기 중의 오염물질까지도 제거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를 켜게 되면 실내 공기가 정화되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배출한 이산화탄소가 최소 2배 이상의 농도로 누적된다는 얘기를 뉴스에서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을 리뷰를 해보면 식물의 광합성이 바로 이러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로 되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작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이런 작은 녹색 정원을 함께 두는 것이 단지 미적, 조경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데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반려식물을 내 공간 안에 둠으로 해서 심리적인 위안과 안정감을 얻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대백화점 문화센터와 플로라노 브랜드가 함께한 플라워 클래스 첫 시간, 그리너리 센터피스는 어떠셨나요? 오늘 저와 함께 만들어본 그리너리 센터피스는 문화센터 VOD 클래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두 번째 수업에서는 미니 바스켓을 만들어 볼 건데요. 미니 바스켓 안에 주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품들을 넣어서 선물하기가 가능한 꽃이 첨가된 꽃바구니를 만들어 볼 거예요. 두 번째 수업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